67세에도 가슴이 뛸 수 있나요? 당신은 아마 고개를 저을 겁니다. 사랑. 그건 젊은이들의 전유물이라고. 설렘. 그건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고. 하지만 이선화는 달랐습니다. 비 오는 인사동 거리. 낯선 남자의 우산 속에서 어깨가 닿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분명히 또렷하게 쿵 하고 뛰었습니다. 71세 강준호의 손이 그녀의 팔을 감쌌을 때 3년간 얼어붙었던 그녀의 세계는 다시 녹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에게도 올 수 있는 두 번째 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사랑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주세요. 예산의 작은 공방. 물레가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웁니다. 이선화의 손끝에서 도자기가 빚어지지만 그녀의 가슴은 비어 있습니다. 3년 전 폐암이 남편을 데려갔습니다. 함께 흙을 만지고 함께 웃고 함께 꿈꾸던 그 사람. 병실 침대에서 그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선화야, 너는 꼭 계속 만들어야 해. 너의 손은 살아있는 손이야. 살아있는 손. 그렇습니다. 선화의 손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건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부부잔. 둘 중 하나는 영원히 비어 있습니다. 짝을 잃은 잔처럼 그녀도 짝을 잃었습니다. 매일 저녁 남편의 사진 앞에서 술잔을 기울입니다. 여보, 나도 곧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그렇게 중얼거리는 날들. 공방은 그녀의 세상 전부였지만 그 안에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도 음악은 공허하게 흘러갈 뿐입니다. 자식들은 출가했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욕심일까? 그렇게 자문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갈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고 싶다는 아주 작은 소망. 그날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행 기차표를 손에 쥐고 선화는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은빛 예술인 전시회. 그녀는 초대 작가였습니다. 남편과 자주 걷던 거리. 추억이 가득한 그곳. 기차 창밖으로 빗줄기가 흘러내립니다. 당신이랑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옆자리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도예가 이선화 작가님이신가요? 고개를 돌리자 부드러운 눈빛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갈한 인상의 사람. 저 도자기를 참 좋아해서요. 작가님 작품 꼭 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그녀의 작품을, 그녀 자신을 알아봐 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작품을 알아주시는 분을 만나니 반갑네요. 그렇게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준호. 은퇴한 미술 교사이자 수채화 화가. 작가님 도자기는 색이 참 따뜻해요. 흙인데도 온기가 느껴져요. 그 말에 선화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남편이 했던 말과 똑같았으니까. 당신의 손은 살아있는 손이야. 그날 선화는 낯선 사람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사동 거리, 빗줄기가 점점 굵어집니다. 전시회로 향하던 선화는 우산을 펼치려다 손에 묻은 흙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같이 쓰시죠.
강준호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우산이 두 사람을 덮었습니다. 비 맞으면 도자기보다 먼저 깨질지도 몰라요. 부드러운 농담. 그리고 그의 손이 그녀의 팔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우산 아래 두 사람의 어깨가 닿았습니다. 선화는 심장이 톡 하고 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또렷하게. 이게 설렘인가?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그 감정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전시회장. 강준호는 선화의 도자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건 마음으로 빚은 거죠? 네. 손보다 마음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따뜻한가 봐요.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전시회가 끝나고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음에 제 작업실에도 오실 수 있을까요? 작가님 도자기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요. 선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작품 이야기였습니다. 이 색감, 제 도자기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럼 같이 전시해 볼까요? 점차 일상 이야기로 번져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좋은 흙을 발견했어요. 그럼 제가 그 흙색에 맞는 물감을 찾아볼게요. 준호는 선화의 공방을 찾았고 선화는 그의 작업실로 도자기를 들고 갔습니다. 어느 날 공방에서 선화가 물레를 돌리다 손을 베었습니다. 준호가 재빨리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그의 손이 그녀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손, 참 예뻐요. 흙을 만지면서도 이렇게 부드럽다니. 선화는 웃었습니다. 당신이 잡아줘서 그런 거 아닐까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강준호의 작업실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중 몇 점에는 선화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자기를 빚는 뒷모습, 차를 따르는 모습, 창밖을 바라보는 옆 얼굴. 이건 언제 그리신 거예요? 그냥 보고 싶을 때마다 조금씩. 선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 얼굴이 당신 눈엔 이렇게 보이는군요. 따뜻하고 단단하고 아름다워요. 그 말에 선화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친구 이상의 감정이라는 것을.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흙과 종이를 고르면서 서로의 취향을 알아갔습니다. 이 흙색, 당신 그림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럼 이 종이도 당신 도자기에 맞춰 골라야겠네요. 함께 찻집에 앉았습니다. 이 차,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 골랐어요. 그럼 매일 같이 마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이름 없는 관계로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선화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여보, 나 지금 다른 사람한테 설레고 있어요. 이래도 괜찮을까요?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함께 있을 때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웃음이 그녀를 다시 살아있게 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공방 창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선화와 준호는 나란히 앉아 작업을 했습니다. 선화는 물레를 돌리고 준호는 스케치를 했습니다. 선화 씨, 오늘은 손이 더 부드러워 보여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그런가 봐요. 준호가 그녀의 손등을 살짝 스쳤습니다. 선화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손길이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준호의 작업실에서 선아는 새로운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캔버스 가득 그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당신을 그렸어요. 보고 싶을 때마다. 선아는 말없이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얼굴이 이렇게 따뜻해 보이나요? 제 눈엔 그래요. 항상. 그 순간 선아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진짜로 보고 있다는 것을.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작업이 없는 날에도 그들은 서로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당신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럼 차 한잔하고 가요. 찻집에서, 공방에서, 작업실에서. 그들은 말없이도 편안했습니다. 전시회 준비로 바쁜 날, 선아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준호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앉아요. 그의 손이 그녀의 등을 감싸며 의자로 이끌었습니다. 당신 손. 참 따뜻하네요. 당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두 사람은 눈을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날 저녁. 인사동의 작은 찻집.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선아 씨. 네. 당신이랑 있으면 시간이 참 빨리 가요.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선아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그녀의 손보다 조금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당신이랑 있으면 제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준호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럼 계속 함께 있어요. 매일. 네, 매일요. 그날 밤 선아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웃고 있어요. 당신이 떠난 후 처음으로 진짜로 웃고 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살고 싶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행복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사랑이 깊어질수록 과거의 그림자도 진해집니다. 어느 봄날 선아는 준호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벽에 걸린 새로운 그림. 그 안에는 흐릿하게 그려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건 누구예요?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 아내예요. 그림 속에 아직도 자주 나타나요. 그 말에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쉬었습니다. 그날 밤 선아는 혼자 공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남편을 잊지 못했는데 그 사람도 아내를 잊지 못하고 있구나. 죄책감과 질투가 뒤섞였습니다. 내가 뭘 바라는 걸까? 며칠간 그녀는 준호의 연락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불안했습니다. 선아 씨, 괜찮으세요? 혹시 제가 실수했나요? 그림 때문이라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공방 앞까지 찾아갔지만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선아가 작업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그림 지워주세요. 준호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아 씨, 그 여인이 당신의 과거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제가 당신의 현재가 될 수 없다면 이 관계는 의미가 없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선아 씨, 그 그림은 제 기억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제 오늘이에요. 그리고 내일도요.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제가 과거를 지울 순 없어요. 하지만 당신과 미래를 만들고 싶어요. 선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도 과거를 지울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더 솔직해졌습니다. 우리 결혼은 하지 말아요. 선아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결혼 대신 매일 같이 커피 마시고 작업하고 서로의 일상을 나눠요. 그게 더 우리답잖아요.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더 좋아요. 결혼이라는 이름보다 진짜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들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봄이 깊어졌습니다. 선아는 공방 앞 벚나무 아래서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도자기와 수채화가 나란히 놓였고 그 한가운데에는 온기잔이 있었습니다. 이 잔은 두 분이 함께 만드신 건가요? 관람객이 물었습니다. 네. 흙은 제가, 색은 그분이 입혔어요. 서로의 손길이 닿은 잔이에요. 준호가 그녀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잡혔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저녁, 공방 안에서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선아 씨, 우리 꼭 결혼해야만 이 시간을 계속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결혼은 이름일 뿐이에요. 우린 이미 매일을 함께하고 있잖아요. 선아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제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제겐 충분해요. 그날부터 준호는 선아의 공방에 작은 작업대를 마련했습니다. 도자기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그림 옆에서 흙을 빚었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있으니 작품도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따뜻해진 거겠죠. 선아의 딸이 처음 준호를 만났을 때 물었습니다. 엄마, 재혼하실 거예요? 아니야. 그냥 같이 지내는 거야.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친구처럼. 딸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엄마가 웃는 게 좋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선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죄책감 없이 웃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선아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행복해요. 미안하지만 정말 행복해요.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도 원했던 거죠. 내가 다시 웃는 거. 내가 살아있는 손으로 계속 만드는 거.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선아와 준호는 매일을 함께합니다. 아침엔 함께 커피를 마시고, 낮엔 작업을 하고, 저녁엔 함께 걷습니다. 결혼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그들의 관계는 그 어떤 서약보다 단단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매일 보는데도. 그들은 웃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온기가 있습니다. 67세와 71세. 두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습니다.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67세 이선아는 답합니다. 없어요. 그녀의 심장은 67세에도 뛰었고, 웃었고, 설렜습니다. 결혼이라는 이름이 없어도 그들은 매일을 함께 했습니다. 커피 한 잔, 그림 한 점, 도자기 하나로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당신의 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아직 뜁니다. 67세든 77세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산 속에서, 찻집에서, 어쩌면 오늘 마주친 그 거리에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두 번째 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인생에도 다시 설렘이 찾아올 겁니다.